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초, 드디어 마지막 정규 강의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거실 구석에 먼지 쌓인 그 네모난 기계, 공유기 이야기로 출발했었죠. 그때는 좀 낯설었을 텐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IP 주소, DNS, 포트, NAT, 와이파이 주파수, 그리고 저 멀리 바다 밑을 지나는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 센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면 이 강의의 목적은 이미 절반 이상 이룬 셈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걸 따뜻하게 정리하면서 이 지식이 실제로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을 바꿔놓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배우기 전에는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답답하기만 했죠.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무작정 공유기 전원을 뽑았다 꽂거나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증상을 보고 어디가 막혔는지 스스로 추론할 수 있어요. 내 기기에서 저 멀리 서버까지 데이터가 어떤 길을 거쳐 오가는지 그 여정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아, 이건 그 이야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볼게요. 먼저 다른 건 되는데 특정 사이트만 안 열린다. 이건 DNS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에 8.8.8.8 같은 주소로 핑을 보내면 응답이 오는데 사이트만 안 열린다면 이름을 주소로 바꿔주는 DNS를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다른 건 멀쩡한데 특정 앱만 안 된다. 이건 그 앱이 쓰는 포트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 네트워크에서 자주 겪는 일이죠. 세 번째, 와이파이가 자꾸 끊긴다. 이건 옆집 신호와 채널이 겹쳤거나 공유기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5GHz와 2.4GHz를 번갈아 바꿔보거나 공유기 위치를 옮겨보세요. 요즘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많죠. 화상회의가 자꾸 끊긴다면 업로드 속도가 부족하거나 짙어. 그러니까 신호가 도착하는 간격이 들쭉날쭉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능하면 랜선으로 유선 연결을 하고 집 안다른 기기가 인터넷을 잔뜩 잡아먹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흔한 게 스마트 TV에서 넷플릭스가 자꾸 버퍼링 되는 경우인데요. 이건 TV가 느린 2.4GHz에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5GHz로 바꾸거나 유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만약 TV가 공유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집 곳곳에 신호를 이어주는 메시 와이파이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데나 손대면 오히려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물리적 연결을 확인하세요. 랜선이 잘 꽂혀 있는지, 전원은 들어와 있는지, 모뎀 불빛은 정상인지. 의외로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그 다음이 공유기예요. 재부팅해 보고 설정과 연결된 기기 목록을 살펴봅니다. 셋째로는 DNS, 그러니까 이름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요. 넷째, 필요한 포트가 열려 있는지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다섯째, 회선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니 통신사에 연락하세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이렇게 순서대로 좁혀가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이해하면 보안 의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공유기는 말하자면 집의 디지털 현관문이에요. 얘가 뚫리면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 TV, 심지어 IP 카메라와 도어로까지 연결된 모든 기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몇 가지만 챙겨주세요. 관리 페이지 비밀번호를 기본값에서 꼭 바꾸고 와이파이 보안은 WPA2 이상으로 설정하고 펌웨어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안 쓰는 원격 관리 기능은 꺼두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요. 카페 같은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은행 업무처럼 민감한 작업은 되도록 피하고 주소창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지 이상한 이름의 와이파이는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본을 알면 할 수 있는 일도 부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NAS,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나만의 저장 장치를 설치하면 가족 사진과 동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미디어 서버를 꾸미면 어디서든 내 영화와 음악을 꺼내 볼 수 있고요. 스마트홈 기기를 연결하거나 어느 기기에서든 인쇄되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값진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인터넷이 말썽일 때 스스로 진단해서 고치고 통신사에 전화할 때도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지 정확한 증상을 딱 짚어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와이파이 때문에 쩔쩔맬 때 여러분이 척척 도와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인터넷은 해저 케이블을 타고 바다를 건너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서 출발해 통신사 네트워크를 지나 마침내 거실의 공유기를 거쳐 여러분 손안의 화면에 도착합니다. 그 긴 여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한결 줄어들어요. 모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기술을 아는 건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도구로서 잘 쓰기 위해서니까요. 이 강의를 듣기 전과 후 거실의 그 네모난 기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규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다음 두 편은 살짝 쉬어가는 이야기예요. 바다 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 이야기, 그리고 카페마다 재치 있게 지어놓은 와이파이 이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